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정말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1년에 연봉을 제외하고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도 제약회사 현직자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봉이라든지 복지, 실제로 뭐 인센티브 같은 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돈 금전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20년 차 현직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오늘도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업 준비생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국내 탑5 기준으로 했을 때 제약회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연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대졸 초임 연봉은 한 4천 초반에서 4,500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 탑5 회사들은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실수령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300에서 이상 정도 찍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각종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걸 제하고 난다면 실수령액은 한 300만 원 정도 이상,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타 산업군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업사원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그런 혜택 같은 게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는 뭐 차를 준다, 어디는 뭐 아이패드를 준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 영업사원들한테 혹시 이런 뭐 영업복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회사 차량을 제공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차량 렌트를 법인 렌트로 해서 대한 비용을 출장비에서 매달 제하면서 그 렌트를 법인 렌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월급에서 차량 렌트 비용을 제하해서 그 차량을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도 있고, 각양각색이긴 합니다. 그런 곳들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본인 차량을 직접 이용하면서 그에 따르는 차량에 관련된 차량 유지 비용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 PC를 제공을 해주죠. 제공을 해서 그거를, 거기에는 회사 이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콜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마다 그 고객의 이름이라든지 정보를, 그래서 오늘은 몇 명 누구를 만났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기입하게 하는 그 콜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패드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정보들, 또 여러 행사나 어떤 학회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객에게 보여드리면서 디테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태블릿 PC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은 점들은 뭐 태블릿 PC를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점이죠. 하지만 이제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태블릿 PC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된 직원들, 그런 회사들은 영업사원의 현재 위치 파악이 돼서 그런 동선들이 파악이 돼서 영업을 조금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좋지 않은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회사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의 순순히 영업 활동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의상,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영업이나 보험 영업과 다른 점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건데요.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법인의 개념이죠. 개인 사업의 개념이죠. 어떤 판촉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개인 비용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근데 저희 제약 영업 회사들은 대부분 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을 전부, 거의 대부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과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 사후 보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면은 다 법인카드로
처리가 되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일비 혹은 일일 활동비, 다른 말로도 출장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매일 지급이 됐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이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통장에 이체를 매월 초에 이렇게 이체를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회사들은 하루에 15,000원에서 많이 받는 회사들은 하루에 10만원도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그 직원이 성과를 나타내는 매출에 따라 다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평균적으로는 일일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워킹데이만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입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80만원에서 100만원은 매달 세금을 제하지 않고 입금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영업할 맛 나겠네요. 별도로 급여는 급여대로 모일 것이고 또 영업 활동비는 또 활동비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도 지금 영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저도 영업 활동비 받고 있고요. 그 출장비 외에도 주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주차비 같은 경우에도 실비 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어서 하이패스 비용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안에서,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기도 한데 100만원까지도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 차 운행을 많이 하니까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실비 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A부터 Z까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뭐 이쪽 업계를 희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피해서라도 이제 이런 회사를 갈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수한 복지라든지 혜택을 가지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진짜로 이제 영업을 잘 했을 때 흔히 말하는 한 품목이 뭐 블록버스터 뭐 이런 뭐 표현도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뭐 개인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잘했을 때 인센티브 수준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는 편인가요? 진짜 뭐 한 품목이든 부서가 잘해서든 뭐 이랬을 때 실제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센티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항목으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금전적인 월급과 함께 입금이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상의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 유가증권이나 상품권이나 그런 것 같은 유가증권이나 혹은 해외여행 인센티브 트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다 거의 모든 제약회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매년 반드시 팔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전략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제품들에는 분명히 시상이 다 걸려 있고요. 금전 시상이라든지 해외여행 시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시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마다 어쨌든지 목표는 주어지게 되고, 그 목표를 100% 했을 때 110%, 120% 했을 때 각각 인센티브가 회사마다 정책대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게 어쨌든 월급 외에 받는 시상비이기 때문에 적게는 5만원부터 많이는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회사는 1년에 한 번 시상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분기에 한 번씩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정말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1년에 연봉을 제외하고 2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개인적인 거랑 뭐 영업부서 전체 뭐 이런 부분을 통틀었을 때 최대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네요. 영업사원 이건 할만 하겠는데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만 했을 때에는 연봉 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이번 편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영업사원들은 좀 굉장히 뭐 열심히 이렇게 일을 뭐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지 출퇴근, 뭐 재택근무,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데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실제 사실인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업계가?
네, 사실입니다. 제약 영업을 하면서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래처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거의 대부분 한 번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거래처나 혹은 거래처 근처에 커피숍 이런 곳으로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내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영업군과 또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차별화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계량신약을 주로 이제 많이 판매했었던 우리 H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현지로 출근을 했었고요. 메이저 회사일수록 현지로 출근해서 직접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중소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무실 출근 그리고 사무실 퇴근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경직되고 보수적이고 소규모의 회사들은 아직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메이저 회사들은 현지에서 출근 퇴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봉, 뭐 인센티브, 복지, 실제 재택근무라든지 현지 출퇴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직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영업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큰 메리트가 있는 산업군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2편이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 잘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직자분한테도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3편의 경우에는 제가 경력직 제약회사 영업사원분들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터닝포인트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